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용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우리의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물가도 높아지고 우리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은퇴 이후에도 당당하게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100세 시대의 나를 위한 연금보험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정말 이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유병자분들을 위한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와 함께 내 건강 지키고 노후까지 지키는 보험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시청자분들은 내 노후 얼마나 잘 설계하고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은요, 100세 시대 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연금보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강화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숫자가 먼저 딱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수많은 투자 방법 그리고 수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업에 평생을 종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2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반 가까이 막 이렇게 육박하게 될 건데 그러면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하철 칸이 어르신 칸이 더 길고 아이들이 작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두세 명이 어른 한 명 부양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오늘 그 연금 말씀드릴 건데요. 상상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98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243만 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시댁 어르신들이 받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받으시는 국민연금, 뭐 두 댁이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직을 하면서 국민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분, 그다음에 처음부터 한 직장을 다녀서 큰 노후 준비를 특별히 마련한 거는 없고요. 그냥 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만 꾸준히 가입을 해서 정년퇴임하신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식으로 연금을 드린다고 혹은 내 자식들이 나한테 연금을 준다고 생각을 할 때 98만 7천 원, 그다음에 240만 원 어떤 기분 드세요? 네, 당연히 243만 원 자녀들한테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벌이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요. 이런저런 보장이나 뭐 여러 가지 보셨을 텐데 저 마음에 콕 와닿는 게 있어요. 30년 벌어서 70년을 쓰는 세대 이것도 약식으로 제가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고요. 120세에도 쉽게 저희가 삶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젊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죠. 돈을 벌고. 그런데 돈 버는 기간을 50이나 60세까지 번다고 치면 어떨까요? 잘 아껴서 저축하고 그냥 그때 벌어서 조금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하시죠.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우리는 100세
혹은 120세까지 30년 동안 버는 걸 가지고요. 요때 2분의 1만 쓰셔야 되고 60세 이후에 은퇴를 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지금 버는 때 다 쓰는 게 아니라 반은 뚝 떼어 놓으셔서 나머지는 70년 동안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30살부터 50이나 60세까지 돈을 벌어서 그때 지출하고 뭐 조금 취미생활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했는데 막상 은퇴가 되시면 이 98만 원, 뭐 240만 원 이 차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벌 때 그 전액을 다 쓰는 거 하고 벌 때 반을 뚝 떼가지고 원래는 나중에 돈 벌지 못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금하면 가장 제 뇌리에 탁 바뀌는 거는 버는 시기 동안 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요. 그거보다 훨씬 2배 이상 긴 시간을 나누어서 써야 되는 지금 가입하는 연금은 미래의 나에게 용돈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 문제를 잘 관리를 하는 건데 제 자녀들에게까지도 근심 걱정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연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잘 아실 텐데요. 마지막 낀 세대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부모님을 어떻게 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대학 보내야 되죠. 대학 보내고 직장만 취업하면 달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집 마련하고 그 뒷바라지까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들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이 자녀들이 제가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이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20대 때 내 노후 50대, 60대 저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 나도 노후가 올 거야 이런 생각을 저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20대, 30대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노후가 올 거야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미래라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연금은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공부를 미리 하셔서 팁이라도 알려주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가정의 엄마는 경제 공부를 해서 내 부부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금융 지식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 공부가 돼서 결혼하고 사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20, 30대 친구들 보면 그냥 어디서 정보를 얻을 줄 모르니까 옳은 정보인지 그른 정보인지 알 수도 없고 막 너무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위험한 거를 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금리가 없는데 그냥 무단하게 그냥 항아리에다가 돈만 모으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공부는 살아보신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외로워서 감옥 가는 일본 노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본에서는 샌드위치 뭐 2만 원 이상만 편의점에서 절도를 하면 현행범으로 감옥에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독거노인 이런 분들 우리나라도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될 텐데 최장수국으로 아주 짧은 시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수명이 길어지면 자녀들한테 의지하는 거는 어렵고 그리고 두 부부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외로워서 나 혼자 있는 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옥 가는 노인들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슬플까요? 최소한 저는 연금이 500만 원, 1000만 원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내가 70만 원이라도 썼는데 다음 달에 또 나와. 그리고 다음 달에 연금을 썼는데 세 번째 달에도 네 번째 달에도 일단 연금이 매번 나오는 게 있다. 이 연금 수급권이라는 것만 있으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분하고 삶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대에 걸쳐서 20대도 10대도 60대도 연금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된다.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연금의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 지금 가입할 때 미리 좀 연금액을 예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10만 원짜리 가입을 하면 뭐 5만 원을 받는구나, 50만 원을 받는구나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보장은 하나도 없다는 거는요. 보장에 들어갈 위험보험료를 안 떼니까
오로지 내 수익률로 돌아온다는 거. 이율이 보장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시대 잘 하실 텐데요. 뭐 위험한 거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하면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제도 아래 변액연금인데 5%와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5%, 4%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돈 내는 기간 중에는 5% 달리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다 납입이 끝나고 기다리는 중에 거치라고 하는데 납입이 다 끝난 이후에는 4%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거는 5%, 4%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변액연금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그거 다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바닥치면 이럴 때 최악의 순간은 5%, 4%로 막아준다는 게 약관에 있기 때문에 이 약관 내용을 보고 아, 이 정도면 전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최저 보증하는 연금. 내 미래가 수익이 많으면 좋겠지만 최저 이만큼은 보증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도 재직 기간 동안 억지로 연금을 가입한 것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안 쓰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모르는 거잖아요. 연금을 가입했는데 중간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돈을 목돈을 써야 될 때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오래 유지하면 혜택을 더 드리는데요. 오래 유지하면 장기 유지 보너스라는 거를 돌려줘요.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드는 골라온 연금은 요 조건들을 충족하는 그런 연금을 선택해봤습니다. 돈이 궁금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얼마를 했을 때 얼마를 받나 확정적으로 지금 예시하는 것은 미니멈으로 보장해드리는 거고요. 수익이 좋아서 이것보다 조금 더 수익이 1%라도 더 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약관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고요.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쉬운 거 그냥 한 달에 20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예시를 해봤는데요. 전 연령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20대나 60대까지 다 골고루 만들었는데 60대만 연금 개시하는 것이 76세로 좀 높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7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납입하는 거는 20만 원씩 12년이니까 전부 다 똑같이 2,880만 원 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연금 개시 시점에 목돈으로 얼마가 만들어지지? 연금 받는 거 말고 일시금으로 얼마가 준비되지?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20대인 분들은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납입한 걸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연금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보장, 4% 보장한 걸로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 주는 게 편하실까요? 노후 자금으로 1억 5천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으세요. 저는 한 달에 20만 원, 이거는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요. 30대, 40대, 50대로 올라가면 내가 내는 돈은 다 똑같아요. 2,880만 원. 그런데 연금 재원으로는 30대로 오니까 1억 2천만 원, 40대는 1억, 그 다음에 50대는 7,200만 원, 60대는 5,400만 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돈이 작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씩 저축 가입을 하셔가지고 원금은 2,880만 원 납입하셨는데 목돈이 5천만 원 되는 거 어디 찾으실 수 있나요? 혹시 그런 걸 찾으실 수 있다면 이거 최저 보장되는 거를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수많은 연금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거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20만 원짜리 예시를 드렸는데 다음은 10만 원짜리 예시만 하나 더 들어볼게요. 10만 원을 반 딱 잘라서 하니까 납입하는 거는 모두 다 1,440만 원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시금 기존으로 20대인 친구들은요 10만 원씩 그냥 12년만 내고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7,560만 원은 최저 보장, 그리고 이것들은 이 금액은 최저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수익이 나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금액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만 원이나 1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 봤더니 1억 5천 내지는 7,200만 원 이렇게 내가 연금 은퇴 시기에 목돈이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것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보여드리면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연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이가 먹었을 때 연금을 꼬박꼬박 국가에서 해주는 거 빼고 내가 준비한 연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친구들도 갈라질 거예요. 연금이 매달 나오는 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국가에만 의지하는 분이랑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금액보다 하루속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의 총정리는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5%, 4%를 보장해 준다는 거. 세 번째는 최저로 연금 보장해 준다는 거.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오래 유지하면 유지 수수료를 보증비용 뗀 걸 다시 넣어드리죠.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한테 가장 유리하고 금리 보장해드리고 이거보다 수익이 더 좋으면 더 많은 것을 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연금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김경아가 선택한 연금은 요 1, 2, 3, 4, 5번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들 연금은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은퇴를 하고 살아갈 날만 점점 길어지는데 이 연금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투자가 되는 변액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변액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절대 손해나지 않는 4%, 5%는 확정적으로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변액연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은 없다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경아 전문가님, 지금 방송 보시고 연금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뭐 5%, 4% 이런 금리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보험이 그럼 뭐 최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고 수익률은 기간 수익률로 끊어서 보니까 13.6%가 가장 최고 수익률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 수익률은 주가가 좋을 때 너무 좋았을 때가 13% 이상 났지만 그래도 최저 보증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이 구조가 특징이기 때문에 최고 수익률은 제가 검토했었던 건 13%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4%, 5%도 고마운데 이게 최고가 아니라 최저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분은 내가 늦지 않았나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50대라고 하는데 지금 가입하시기에 늦지 않으셨을까요? 아, 50대요?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60대이신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아유 내가 이제 뭐 시작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지내야지 이러고 95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셔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60살에 뭐라도 배울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고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훨씬 이른 날이기 때문에 우선 50대셔도 지금 너무 청춘이시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젊게 사시잖아요. 준비를 하시기에 늦지 않고 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50대 하나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때 준비할 것이라고 후회하시기 전에 오늘 바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매달 정말 큰 금액 생각하시고 연금 준비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매달 2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최저 보증 4%에서 5% 그리고 그 이상으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준비를 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훌륭한 전문가분들과 보험 상담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맹충홍 전문가님과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가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예요. 네. 보험이야 이것저것 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실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비 있으면 요즘에 일단은 보험 뭐 나는 거의 다 가입한 거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은 실비 가입해 있으세요? 저는 실비는 당연히 있죠. 몇 년도인지도 기억하세요 혹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12년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일찍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럼 몇 년 갱신인지도 아세요? 실비니까 매년 갱신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내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갱신 주기가 틀려요. 어. 근데 갱신 주기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요. 보험료가 갱신될 때 올라가는 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결국에는 5년 갱신, 3년 갱신, 1년 갱신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제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년 갱신 주기가 길어서 좋은데 갱신될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그 갱신이 자주 안 되면 좋긴 한데 또 그때 가서 오른 보험료를 보면 또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험료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문제는 뭐냐면요. 보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5년 갱신일 때는요. 100% 다 보상이 됐어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뭐 3년 갱신 되면서 90%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지금 뭐 20% 본인 부담금 이런 식으로 부담금이 생겼는데 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담금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담금이라는 부분 왜 중요하냐면요. 4세대 보험이라는 게 올해 새로 출시가 되죠. 뭐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컸거든요. 뉴스 기사에도 자주 나와가지고 보험에 이제 관심이 없신 분들까지 실비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네. 4세대 보험이 실손의료비가 그래서 나는 실손의료비 있으니까 보장 거의 다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네. 부분이 4세대 보험이 이슈가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한번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17년도보다 가입하신 분보다 10% 저렴하고요. 많게는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보다는 70%가 저렴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 자, 저렴하니까 좋아졌죠. 당연히 저렴하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표 중에서 맨 밑에 중요 표시가 돼 있는데 작은 글씨가 있어요.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적정한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서 자기 부담금하고 통원 공제 금액은 인상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맨 아래 그 한 줄은 못 볼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네. 그 다음 줄에 있는 인상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네, 인상 부분을 한번 이제 볼게요. 네. 앞에서 할인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내가 의료 행위를 안 했을 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실손 의료비 있으면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병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병원 가서 내 돈 안 내고 이제 실비에서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병원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엔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병원을 이용을 많이 하셔서 비급여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대요. 할증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20%였던 게 30%라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고 또 심지어 비급여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보험료 할증도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반대로 보면요. 이거는 내가 의료행위를 안 했을 때 할인받는 조건이고 의료행위 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실손 의료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5년 갱신 만약에 내가 실손 의료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60대 이후에 만약에 보험료 준비를 한 3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10만 원이 넘어가요.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한 70대 정도 우리 100세시인데 70대, 80대 됐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손 의료비 보험료만 한 30만 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싼데요? 끔찍할 수도 있어요. 진단비에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30만 원이 뭐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손 의료비는 여태까지 갱신이 아닌 보험이 없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가서 착한 실손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준비하거나 그러면서 착한 실손 의료비를 지금처럼 준비했다고 쳐도 결국에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 수술비 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실손 보험에서 보험료가 싸진다, 저렴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잔뜩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이제 내가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만큼 병원에 가서 내가 추가로 내 돈 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옛날의 실비를 유지하자니 또 비싸져서 걱정이고 그렇죠.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제가 수요일 날 저희 네. 아이 병원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병원 갔었던 것을 제가 준비를 해봤었어요. 그 내역이에요? 네,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영수증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영수증을 보니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글자를 확대를 시켜서 만들어봤어요. 자, 급여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환자 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92만 원 정도의 그 총 환자 부담금 중에서 앞에 환자 부담금 53만 원이 생겼죠. 네. 뒤에 보시면요.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 비급여부도 43만 원 정도가 생겼죠. 네. 결국엔 두 개 다 합해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예. 자, 4세대 비급여 부분을 많이 사용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비급여 부분이 병원에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급여 부분이 그러면 처리되고 비급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환자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 맞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용하는 것이 비급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전액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전액 본인 부담금? 뭐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전액 본인 부담금은 네. 말 그대로예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 너무 속상하네요. 네, 풀어서 얘기하면 공단에서도 보장이 안 되고요. 보험회사에서도 보장이 안 돼요. 결국에는 환자가 전액 다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금이 본인 부담금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 부담금 항목은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손 의료비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에 대체하실 만한 것들 분명히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게 4세대 보험을 실손 의료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진짜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실비가 필수라고도 이제 알고 있었고 지금도 필수라고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걸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아파서 병원 가고 나서야 그때 전문가님이 이런 그렇죠. 얘기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뭐 실비를 나중에 4세대 실비를 준비를 하든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든 여하튼 간에 비급여도 있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장으로 받는 방법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받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 보장을 받는데 예. 자, 진단비라는 것은 학들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죠. 큰 이제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수술비를 준비를 했고요. 자, 수술비 중에서 이제 A사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종류를 좀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 중에서 자, 진단비 중에서 우리가 암 진단비는 많이 하는데 혈관 질환 진단비는 비싸기도 하지만은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많이 받아주지 않는 항목이죠. 그래서 혈관 질환을 조금 더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면 항목을 보시면은 많이 적혀 있잖아요. 뭐 112대, 21대, 내혈관 5대 많이 적혀 있는데 자, 보험이라는 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수술이라는 것은 내가 해당되는 수술을
모두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 이런 데도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수술비 보험을 보면 확실히 진단비보다 저렴한데 계속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술비가 그래서 두 가지가 좋죠. 뭐냐면은 반복으로 보장을 받는다라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다 받는다라는 부분인데 자, 예시를 한번 보면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시술을 했다라고 네. 하면 수술로 받았을 때는 4천만 원 이상이 되죠. 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개복하지 않고 하는 것을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술과 해도 2,900만 원 정도, 와, 약 3천만 원 정도를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진단비 정도의 금액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단비는 없지만은 진단비에 준하는 결국에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받아서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로 보완하시면 좋고 옆에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드리긴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게 받는 예를 봐도요. 대장용종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이 적혀 있어요. 자, 대장용종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1종부터 5종 수술비 중에서 1종에 해당됩니다. 가장 약한 게 해당돼도 50만 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장 적은 기준이니까 만약에 요즘에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손에 염자가 생겨서 간단하게 시술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셔서 하시고 어떤 분들은 통원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통원해서 간단하게 이런 시술을 받아도 최하 금액은 50만 원. 자, 실손 의료비를 네. 통원해서 만약에 내가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한도 통원은 25만 원이잖아요. 실손 의료비에서는. 와, 예, 그렇죠. 그러면 25만 원이 넘는 나머지 그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수술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실비가 있어도 만약에 진단비는 좀 비싸다. 근데 수술비로 추가를 해놓으면은 실비에서 못 받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여기서 따로 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손 의료비하고 같이 더 꼭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 세트 아닌가. 그렇죠. 세트 같이요?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암에 걸렸을 때 그 암 수술에도 보장이 되나 궁금하고 또 어떤 수술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암을 포함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두 다 받는데 그중에서 예외적인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비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 규정이 조금 더 적은 회사를 제가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종부터 5종이 아닌 1종부터 7종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미혼이시거나 아니면은 출산에 예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험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비사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암 같은 경우에도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아니면 이제 재건하기 위한 수술, 뭐 자궁 쪽 수술 하면은 예외적인 질환으로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재건까지 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특히나 혹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내가 이것저것 작게 시술할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자, A사와 B사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떻게 다른지랑요. 보험료도 볼게요. 네, A사하고 B사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에 조금 더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혈관 질환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어떤 수술하고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A사, B사 모두 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건강하신 분들은 언제나도 준비가 가능하신데 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보다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위험 부담을 갖고 계세요. 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보다 지금 만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좀 기준으로 했었고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 치료비 요즘에 암에 더불어서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수술비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 질환이 조금 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최소 기간으로 봐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조금 400개 정도는 1개월만 지나도 괜찮습니다라고 조금 폭넓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하기 때문에 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외 질환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좀 더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 한 얼마 정도? 특히나 이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면 조금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유병자는 할증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자, A사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 질환을 많이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 4, 5만 원 정도니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되시면 60대 이상,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약 10만 원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지만은 뭐 혈관 질환을 만약에 뺀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 조정을 한다라면 역시 한 6만 원대 정도의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간편 보험이긴 한데 건강하신 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두 가지 보험료를 예시를 해드렸는데 건강하신 분이 20년 갱신으로 선택했을 때 물론 보장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간편보험으로 선택을 하신 거랑 보험료 차이가 크게 안 나잖아요. 거의 2만 원대, 3만 원대 비슷하게 보험료가 보이죠. 그만큼 간편보험이긴 하지만은 표준체 건강하신 분하고 크게 많이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라는 또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선택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좋은 거 2개 골라 오신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아주셔야 되거든요. 네.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보장을 우리가 많이 받자라는 의미로 제가 비사를 원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비사 같은 경우에 장점을 앞에서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일단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좋죠. 1개월만 지나면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원 갔다 온 지 1개월만 지나면 일단 노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죠. 보장이 타사에서 안 되는 부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많이 받자는 개념 그리고 연령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은 질병이 이미 있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의 범위가 큰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비사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비만 믿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비와 수술비 이제 세트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세대 실비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고요. 기존의 실비를 유지하자니 나이가 먹을수록 유지도 어렵고 또 그래도 내 돈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병자분들 특히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진단비 못지않게 크게 또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특별히 비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 그리고 보험료 면에서 유병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40대 기준 2만 원대 그리고 50대 기준으로도 병력이 있어도 3만 원대면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고 또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예, 저기 부족한 보장이나 제가 중복되고 있는 건 없는지 점검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올해 예, 나이가 예.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저는 36살이요. 아, 알겠습니다. 젊으신데 네. 혹시나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은 없으시고요? 아, 저기 치매 보험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요. 아, 가족력이 좀 걱정도 예, 되실 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살펴드리고 예, 기존의 예, 보험 예. 보니까 갱신 있는 건 알고 계시고요? 아니요, 잘 아, 보험료가 지금 좀 오르고 네. 있고 앞으로 오르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괜찮은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아, 예.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4년도에 M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 그리고 S생명에서도 건강보험, 암보험까지 들고 계시고요. 한 21만 원 정도 되시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신데 부족한 보장 혹은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확인을 원하시고 우리 가족력 때문에 치매까지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방은영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쪽으로 3가지 증권 보내주셔서 저희가 분석을 네. 다 했는데요. 네. 먼저 M손해 쪽 건강보험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가지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M손해 건강보험은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보험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15만 7천 원 정도를 내고 계세요. 네, 근데 적게 내시는 편은 아니신데 보장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 건강보험 안에 암보장부터 각종 수술비 그리고 치매까지 다양한 보장 항목들이 이 한 보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네네. 네, 먼저 일반암을 먼저 볼게요. 일반암 진단금을 보시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유사암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사암은 요즘 보장 금액에 비해서 좀 많이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2019년도 1월 이전에 가입한 암 보험의 경우에는 유사암 가입 금액이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암에 10% 내지 20%만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암 3천만 원 금액의 10%인 300만 원만 가입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장 금액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2대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증권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그 방송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혈관 전체 범위에서 9% 이내에만 해당하는 아주 좁은 범위의 보장만 가능하세요. 네,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이지만 이제 보장이 좀 좁기 때문에 혈관 전체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혈관 쪽이 좀 보장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치매에 대한 좀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증 치매 진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중증 치매 진단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시에만 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증 치매부터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치매 그 증상부터 그다음에 생활 자금까지 좀 다양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치매 이제 전문 보험을 좀 비교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운전자 관련 여러 가지 좀 이 항목들이 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을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 부분을 좀 표기를 해드렸냐면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위험한 사고가 났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의 그 상대방 쪽의 차량에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천만 원으로 4명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천만 원씩 4명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너무 부담스러워.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주면 좀 너무 이제 부족한 금액이고요. 지금은 1억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몇천 원만 추가하시면 이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S생명사 이제 2가지 보험 있잖아요. 이 부분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2가지는 모두 다 갱신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갱신보험인 줄 알고 이제 가입을 하셨던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알고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네네. 사실 지금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갱신보험료가 많이 오르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 저렴하고 보장이 크다고 해서 이제 전화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분석을 해보면요. 가입 금액은 좀 크게 되어 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거나 아니면 보장 내용이 폭넓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가입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보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신 후에 그다음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먼저 건강보험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건강보험은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는 네. 성인 주요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약관을 찾아봤어요. 분류표에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1형, 2형, 3형 이렇게요. 1형에는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관련된 좀 보장이 네. 좀 넓은 범위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여기는 성인 주요 질환 1,000만 원의 이제 보장 금액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네. 1형에서는 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2형에서는 200만 원, 그리고 3형에서는 100만 원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받으실 네.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여기에는 재골절, 입원, 종수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건강보험 안에도 입원과 수술비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복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암보험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암보험은 네. 보시면 일반암이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증권상에는 유방암 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포함하지 않고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시청자님 근데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예. 네. 근데 유방암은 별도로 지금 400만 원을 보장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네. 근데 유방암 진단금이 혹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평균적으로 유방암 치료비가 얼마나 지금 이제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네, 평균적으로 한 2,300만 원 정도가 네. 들거든요. 그럼 400만 네네. 원인데 2,300만 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혈관 예, 쪽도 예. 이게 좁은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네네.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건강보험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는 운전자는 따로 운전자 전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보험들은 좀 유지를 하셔서 길게 좀 보장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갱신으로 되어 있는 이 보험들은 사실 좀 정리를 하셔서 갱신하지 않고 100세까지 길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대 혈관 쪽은요, 뇌 전체 그리고 심장 전체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혈관 전문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보험은요, 유사암이 적었잖아요. 유사암은 네. 2천만 원으로 크게 이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네네.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뭐 고해감이나 그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좀 다양하게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네.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뭐 보장이 있다 없다 보다는 있는데 네, 범위가 네. 얼마나 넓게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보장의 범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실비를 따로 이제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네네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쉽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네. 기준으로 저희가 플랜을 3개를 추가해 드린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암에다가 2대 질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다가 실비까지 각각 잘 받을 수 있게 넣어드렸는데 지금 내시는 보험료보다 오히려 10,000원이 또 줄어들었어요. 네, 갱신도 더 안 될 거니까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 시청자분들도 보험이 있어도 범위를 꼭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48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부연금으로 몇 년 전에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납입 기간이 짧은 연금보험도 있나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한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입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화면에 나간 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근데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짧게 해도 최소 이제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은 무조건 납입을 하셔야지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은 일단 5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5년, 7년, 10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납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납입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내가 추가 납입 같은 걸 하시면은 연금의 효과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짧게 원하시면은 5년간은 유지를 해야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노후에 연금 좀 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 통해서 연금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